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동에 소재한 한 총포사에서 2001년 12월 8일 가게 주인이자 66살의 남성 최 씨가 살해당한 채 발견됩니다. 서둘러 행적을 살펴보니까 전날 7일 점심쯤에 약속이 있다고 외출한 이래 다음날 새벽 3시까지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죠. 걱정됐던 아내가 새벽에 직접 남편의 가게인 이 총포사를 찾아갔고 그곳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최 씨를 발견한 겁니다. 국가수 부검 결과 사인은 과다출혈. 최 씨는 목과 옆구리 등 총 7곳을 찔렸습니다. 특히나 목 부분에는 구멍이 나 있을 정도로 깊은 상처를 입게 되죠. 자상 부위가 모두 급소였습니다. 그것으로 봐서 범인은 칼을 다루는데 아주 능숙한 소위 전문 킬러로 봐도 무방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생전 최 씨 주변에는 원한 관계로 얽힌 인물이 전혀 없었죠. 누군가 킬러까지 고용해서 그를 죽일 만한 그런 사연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강도살인이라고만 보기에도 힘들었는데 현장에 강제로 침입한 흔적이 없었고요. 무엇보다도 이 총포사에 있던 현금과 또 2개의 금고는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유일하게 사라진 게 있었죠. 그건 바로 엽총 2자루입니다. 그렇다면 범인이 총을 노리고 들어왔다가 주인을 살해한 걸까요? 사라진 엽총은 벨기에산 브로닝 12구경 5연발 모델이었습니다. 이게 주로 사냥에 이용되는 건데요. 총기가 사라졌다라는 게 밝혀지자 경찰은 즉각 그 어느 때보다도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범인의 2차 범행이 우려되는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 며칠 후인 2001년 12월 11일 오후 3시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기업은행에 복면을 쓴 강도가 침입합니다. 참고로 여기는 당시 대구 경북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은행인데요. 범인은 은행 직원들에게 스포츠 가방 2개를 던지면서 돈을 다 담으라고 위협했죠. 당시 그는 엽총 2자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범인이 이 직원들이 돈을 막 담으면서 머뭇머뭇거리니까 천장을 향해서 실탄을 발사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는데요. 결국 1억 2,600만 원의 현금을 갈취했고 이후에 은행 근처에 세워두었던 흰색 매그너스 차량을 타고 도주합니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6시 은행에서 약 4km 정도 떨어진 한 빌라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다는 신고가 접수돼요. 사고가 난 곳은 흰색 매그너스 차량이었죠. 차 안에는 그 은행 강도가 입고 있던 옷, 그리고 훔쳐갔던 엽총 2자루, 36발의 실탄, 그리고 범행에 쓰였던 스포츠 가방, 또 불에 탄 차량 번호판이 발견됐습니다. 발견된 엽총은 그 총포사에서 사라진 것과 같은 모델이에요. 자, 그럼 정리해보자면 총포사주인 최 씨 살인사건, 그리고 기업은행 은행 강도, 또 매그너스 차량 방화, 이 범인이 모두 한 사람일 것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사건이 일어난 지점 또한 모두 반경 4km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단기간에 이렇게 한 지역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봐서 범인은 이곳 지리를 잘 아는 인물로 추정됩니다. 이젠 인근에 있는 유사 전과자를 추적해야 할까요? 그러던 중 경찰의 예리한 추리가 펼쳐집니다. 경찰은 분명 그 총포사 주인 최 씨가 범인과 아는 사이일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아니,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사실 총포사라는 장소 자체가 우리에겐 굉장히 생소한 곳이죠. 살면서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이 다수니까요. 평소에 최 씨는요, 사전에 전화를 통해서 확실히 총을 구매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만 은밀히 가게로 불러서 이후에 거래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즉, 이 가게가 모두에게, 일반인에게 오픈되어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범인은 적어도 한 번 이상 이 총포사에 손님으로 방문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에 탄 차량, 그리고 이 내부 증거들까지 이걸 모두 토대로 조사한 결과 범인이 2주 전부터 이 모든 걸 계획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우선 2001년 11월 28일 범인은 창녕에 있는 버스 터미널에서 차량 번호판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인 11월 30일에 대구 수성구의 한 여관에서 흰색 매그너스 차량도 절도해요.
그리고 다시 12월 8일 총포사에 들려서 최 씨를 살해한 후 엽총 2자루를 훔쳐 도주했고요. 그로부터 3일 후인 12월 11일 은행 강도 사건을 벌인 겁니다. 이렇게 수많은 증거가 남아있다 보니 퍼즐이 맞춰가고 있는 듯 하죠. 근데 놀랍게도 범인이 이 모든 과정 중에서 단 한 개의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DNA나 지문이 전혀 없어요. 혹시 그렇다면 그 훔쳐간 돈을 추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당시 은행에서 털린 돈은 금고에 이렇게 묶여있던 돈다발이 아니라 직원들이 고객에게 거래를 위해서 가지고 있던 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련 번호 추적이 불가능해요.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그 금고에 있는 큰 돈은 피했다고 볼 수 있겠죠. 굉장히 치밀한데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범인이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어떤 특수 공작원이 아니냐라는 추론도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기엔 또 어색한 점이 있습니다. 은행 CCTV를 분석해봤죠. 그랬더니 범인이 습격했을 당시 건물에 있던 직원과 손님들을 뒷문으로 내보내는 모습이 포착됐어요. 뭐라? 만약에 훈련된 공작원이었다면 오히려 인질로 이들을 삼았을 확률이 더 클 텐데요. 전문가들이 봤을 때 이 행동은 오히려 자신을 공격할까봐 두려워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렇다면 특수훈련을 받을 공작원일 가능성은 낮겠죠. 그러던 중 극적으로 범인을 목격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강도 사건이 벌어지던 당일 오전 10시, 흰색 매그너스 차량이 은행 인근 길가에서 긴급 수리를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배터리 교체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카센터 직원을 부르게 되는데요. 그때 당시 직원의 기억으로는 당시 차주가 의도적으로 얼굴을 피하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 생김새를 제대로 기억해내지는 못해요. 하지만 마침 그때 그 인근을 지나가고 있던 여성 A씨가 매그너스 차 뒤에 서 있던 차주, 그러니까 이 용의자와 눈이 마주치게 됩니다. A씨는 똑똑히 그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남자 얼굴은 깔끔하게 잘생긴 편이었습니다. 체격은 좀 배가 많이 나와서 외투의 단추를 풀을 만큼 통통했고요. 좀 체격이 있었죠. 목격자 A씨뿐만 아니라 은행에 남아있던 CCTV 영상 그리고 그 직원들의 증언 또한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범인은 복면을 쓰고 있었어요. 하지만 경상도 사투리를 구사했죠. 근데 딱 보기에도 이 엽총을 상당히 능숙하게 장전했고 다루는 듯합니다. 그런데 사실 특수훈련을 받은 군인에게도 엽총을 다루는 건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이력을 가진 사람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앞서 총포사 그 주인 최 씨 살인 사건의 경우 범인이 살해를 저지를 때 사용한 흉기는 일반적인 식도나 과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20cm 정도 되는 멧돼지 사냥용 칼이었죠. 흔치 않은 무기인데요. 이렇게 사냥용 칼을 사용했다라는 점, 그리고 또 총포사에 수많은 총이 있었는데 굳이 사냥용 엽총을 훔쳐서 달아났다는 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능숙하게 다룰 줄 알았다라는 점을 종합해보면 범인은 사냥꾼이거나 혹은 동물의 해체 관련 일을 해온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아주 명확한 분석이죠. 그래서 사건 추적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증언을 토대로 당연히 몽타주가 제작이 되었고요.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지역에서 당시 수렵에 대한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총기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 심지어 가지고 있다가 또 뺏긴 사람, 반납한 사람, 또 총기 면허를 신청했지만 불허가를 받은 사람까지 이렇게 광범위한 범위로 총 1,400여 명을 대대적으로 조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범인이 윤곽이 잡힐 줄 알았는데 몽타주에도 불구하고 제보는 없었고요. 이 신문 과정 중에서도 1,400명 중 의심스러운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분명 수색폭을 대폭 좁혔는데도 답답할 노릇이죠. 그리고 그렇게 이 사건은 장기미제 사건으로 전환됩니다. 그로부터 빠르게 시간이 지나 18년 후인 2019년 5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팀에서 이 사건을 다시 다루게 돼요. 근데 이걸 계기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죠.
특히나 몽타주가 방송을 타고 나간 후에 각지에서 내가 비슷한 사람을 봤다라는 제보가 속출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의 유력한 제보가 수면에 떠오르게 되는데요. 우선 이 제보자의 정체부터 놀랍습니다. 그녀는 바로 2001년 그 사건 당시에 범인의 얼굴까지 유일하게 목격한, 그래서 경찰 조사까지 받았던 A씨였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날 범인과 눈이 마주쳤죠?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또 한 번 우연히 보았다고 하는데요. 아니,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당사자인 A씨 역시 아주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혹시 긴가민가 했지만 혹시 모를 가능성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숨진 최 씨의 유가족을 위해서 용기를 내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그 두 번째 만남, 그건 사건으로부터 7년 후인 2008년이었습니다. 그날 A씨가 자신의 집에서 회를 배달시키게 돼요. 혼자 TV를 보다가 음식이 도착했다라는 소리에 문을 열게 되는데 순간 얼어붙고 말았죠. 그 회를 들고 서 있는 남자가 자신이 7년 전 기억했던 그 범인, 또한 몽타주의 인물과도 너무도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이게 소름 끼칠 것 같은데 전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좀 무서울 것 같기도 한데요. 한편으로는 혹시 그녀의 기억이 왜곡된 건 아닌지 상황을 좀 더 확실히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A씨의 최면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이때 그녀의 묘사는 상당히 구체적이고 또렷했어요. A씨 본인 역시 내가 본 그 배달원이 과거 자신이 그 매그너스 차량에서 본 용의자와 99% 닮았다고 거의 확신에 차 있었죠.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문제의 배달원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제작진은 2008년 당시에 A씨가 살았던 동네를 다시 찾아갔고요. 주민들 하나하나에게 몽타주를 보여주면서 혹시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본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날카로운 목격담이 속출해요. 이 몽타주 이거 동네에서 회 배달했던 그 사장님하고 닮았는데? 내용이 일치하죠. 그래서 경찰이 서둘러 그를 추적했고요. 문제의 횟집 사장 E씨는 실제로 2008년 이 지역에서 횟집을 운영하면서 배달도 같이 했다라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그리고 현재 그는 경상도 칠곡의 한 시골 마을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제작진이 신속하게 이 소재지로 향했죠. 그리고 마침내 이 씨를 실제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170cm 정도의 키에 몽타주와 아주 유사한 훤칠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작진이 인터뷰를 요청하자 이 씨는 스스럼 없이 응하게 되는데요. 만약 그가 범인이라면 총포사 살인사건 그리고 은행 강도 사건과 분명 연루되어 있을 게 뻔합니다. 그래서 제작진이 그 사건이 벌어졌던 2000년에서 2002년 요 사이에 어디에 있었고 무엇을 했느냐 여러 가지 행적을 묻게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 씨는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했고요. 다소 회피하는 모습도 보여줬죠. 여기에 더해서 이 씨 주변인들의 제보를 받게 되는데 수상함이 더 증폭됩니다. 이웃들이 말하길 그가 평소에 멧돼지 사냥을 즐겼다고 해요. 이 멧돼지. 그리고 총을 잘 다루는 사람이라고 입을 모았죠. 동시에 술을 마시고 시비가 붙으면 칼부림을 할 정도로 난폭한 성격이라고도 말합니다. 무엇보다 2001년에 그 사건 당시에 도박으로 몇 억에 가까운 돈을 잃어서 힘들었던 시절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씨는요, 그 은행 강도가 벌어진 대구에는 내가 전혀 갈 일이 없었다 라고 말했지만 조사 결과 그가 즐겨 찾던 도박장이 대구에 있었던 게 확인됩니다. 이게 뭔가 지금 퍼즐이 딱딱딱딱 들어맞는 듯한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심지어 이 씨의 후배 중에 한 명은 그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사람을 죽인 후에 도주 중이라는 내용이에요. 그 후배가 이 씨의 전화를 받고 지금 어디냐 라고 묻게 되는데 이 씨가 그때 산에 숨어 있다고 대답하게 되죠. 당시에 이게 소문이 퍼지면서 마을에서 있는 사람들이 다 알 정도라고 하는데요. 제작진은 이제 진위를 파악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죠. 근데 이 씨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그때 사람을 죽였다고 말한 건 사실이지만 실제로 무슨 일을 한 건 아니다. 단지 그만큼 마음이 괴로워서 홧김에 한 소리지 결코 사람을 죽인 적은 없다 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지금 생김새도 너무 유사하고요. 지역, 나이, 또 총을 잘 다루고 사냥에 능숙하다는 것까지 모든 조건들이 다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이 씨예요. 이게 우연일까요?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게 모두 심증일 뿐입니다. 여러분도 듣고 계시겠지만 사실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 증거가 없다 보니까 경찰이 그를 체포할 수 있는 권한도 없었는데요. 범인은 이 씨일 수도 있고 또는 어쩌면 그가 아닌 제3의 인물일 수도 있는 신원 미상의 범인. 그 놈을 잡기 위해서 경찰은 지금 이 순간도 추가적인 증거 확보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다소 좀 허탈하게 끝난 것 같죠? 하지만 끝은 아닙니다. 나날이 과학 수사 기법이 진화하면서 최근에 새로운 단서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은행 CCTV 화면을 재분석하게 됐는데 엽총의 길이와 또 엽총을 들고 서 있는 범인의 모습을 통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그의 신장이 170cm 초반일 거라는 결과였습니다. 여기서 또 한 번 저는 이 씨가 생각이 나는데요. 어쨌든 또 다른 전문가에 따르면 범인의 걸음걸이도 독특하다고 하는데요. 소위 말하는 그 팔자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또 일반적인 것과는 달리 왼발만 좀 더 바깥쪽으로 향하는 걸음걸이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수사기법과 또 과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날이 갈수록 사건의 새로운 퍼즐들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비단 이 사건만이 다가 아니죠. 이 총포사 그리고 대구 은행강도 사건은 공소시효가 사라져서 현재까지도 계속 수사 중입니다. 해당 사건을 취재한 제작진도 그리고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대구지방경찰청 역시도 범인은 반드시 잡힐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이제는 시간 문제겠죠. 만약에 여러분, 범인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쫄릴까요? 그 사람이 지고 있는 그 마음의 짐은 결코 쉽게 떨어낼 수가 없을 텐데 더 늦기 전에 자수하는 게 최선입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